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을 물어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콘텐츠, 상품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 잘 나가면 항상 질투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한류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류 열풍과 관련된 비하 발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한 기자 회견에서 미국인 기자가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좀비 관련 콘텐츠는 미국이 원조인데 한국이 뺏어가는 걸 보면 이걸 짝퉁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보란 듯 한국의 콘텐츠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좀비 콘텐츠 성적을 보라면서 K 콘텐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 가디언도 한국은 좀비물을 정말 잘 만든다. 극중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건 매우 영리한 설정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주행했다. 뒤로 갈수록 더 재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K 좀비물이 또 세계를 휩쓴 겁니다. 지난 2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동시 시청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주가가 20% 넘게 떨어지고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듣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이번 드라마로 전 세계적 성공을 거둘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지난 29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10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뿐 아니라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25개국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칠레 등 20개국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8일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거둔 성적입니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며 지옥이 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를 벌이는 10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의 예고편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한국형 좀비물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외신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K 좀비물의 신선함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가디언지의 스튜어트 헤리티지 평론가는 나를 놀라게 한 세 번째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라며 부산행을 본 사람이라면 한국이 좀비물에 대해선 세계 최강자라는 걸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어티 매체는 이 시리즈가 다른 점은 10대들이 위험에 처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파악하며 기발한 계획을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순위 기록은 나쁘지 않은 만큼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넷플릭스의 구원자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의 OTT 시장 점유율이 44%에 달하던 넷플릭스는 최근 경쟁 강화로 31%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 모멘텀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과 같이 가입자를 대거 유인하는 킬러 콘텐츠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발표 당일 주가가 20% 하락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828만 명으로 예상치였던 850만 명에 못 미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를 시장 예상 312만 명보다 62만 명 낮은 250만 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저력이 실제 성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국내 총 수출액 감소 추세에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한류 열풍에 따른 증가세로 1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 약 14조 2천억 원으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총수출액이 전년도보다 5.5% 감소한 것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인 결과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분야별 증가폭은 출판 61.1%, 영화 43.0%, 만화 36.3%, 방송 28.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액 규모는 81억 9,356만 달러를 벌어들인 게임 산업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캐릭터 산업 7억 1,581만 달러, 방송 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 6억 9,199만 달러, 음악 6억 7,963만 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문화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 21.3%, 만화 14.7%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특징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제한된 영화 공연 업계는 침체를 보였습니다. 영화 분야는 콘텐츠 사업체 수에서도 전년 대비 25.1% 줄었습니다.
이번 문체부 조사는 8개 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했습니다. 실제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K드라마 팬이고 이걸 보고 행복해집니다. 힘센 여자 도봉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도 요정 김복주, 호텔 델루나까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다들 티저를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K드라마 팬들은 빈센조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의 K드라마이며 당신을 계속 매료시킬 것입니다. 장르는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재밌으니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과 태양의 후예도 물론 전설의 드라마야. 다른 나라의 것들은 K드라마에 들어가는 제작 품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내가 처음 본 드라마인데 너무 빠져들게 만들었다. 드라마 팬이 아니더라도 꼭 봐야 한다. 군인과 의사, 국가와 직업, 의무에 대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호텔 델루나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드라마였다. 한국의 영과 관련된 문화는 잘 모르겠으나 영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낸 것이 감명 깊었다. 뒤돌아보면 웃었던 기억과 울기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내 시간을 투자한 게 절대 후회되지 않는 드라마였다. 제가 생각하는 K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주인공의 연령이나 직업, 스토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외 다른 것들은 틀에 묶여 있어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재미가 반감됐지만 K드라마는 반전 요소가 많아 충격을 안겨준 기억이 있네요. 호텔 델루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처음 본 K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 있었고 그 이후로 K드라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뷰티 제품 및 음식. 이 드라마들은 완벽합니다. 젊은 여학생들이 더 상징적이고 오래된 드라마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최신 드라마 또한 여전히 훌륭하고 덜 유치한 것들과 더 복잡한 스토리라인으로 개선되어 당신이 기분 좋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한국의 콘텐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K드라마는 첫 화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화로 넘어가게 된다. 이걸 반복하고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 현실 풍자에 이어 몇몇 개그 요소가 들어간 게 K드라마 특징인 것 같아요. 덕분에 모두가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드라마에는 웃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꼭 시청하십시오. 나는 K드라마를 좋아한다. 재벌들의 성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 드라마에 푹 빠졌다. 갈증을 풀기 위해 꼭 챙겨봅니다. 당시 태양의 후예를 봤다는 친구의 말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나요? 스낵타임은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영상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